5년 동안 매일 한 행동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한 건축 엔지니어가 업무차 한국에 머물렀던 5년.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인사를 나누고 점심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하고 퇴근 후에도 똑같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고향 덴마크로 돌아간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카드를 낼 때 점원이 깜짝 놀라는 이유는 가족들이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로 달라진 그의 모습은, 심지어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한국어로 말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이킹의 후손이었던 그가 어떻게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 되었는지, 한국이 이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마법을 걸었는지 믿기 어려운 실화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건축 엔지니어 라스무스 안데르센입니다. 올해 42살이고 지난 15년간 세계 각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스위스의 친환경 주거단지, 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5년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시간이었어요. 덴마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580만 명 정도로 서울보다도 적죠. 레고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바이킹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한테의 법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튀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도 있고요. 제가 자란 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덴마크에서는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회사에서도 CEO와 신입 직원이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며 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족 내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와 친구처럼 지내죠. 예의라는 것도 있지만 한국처럼 복잡하고 세밀한 예법은 없어요. 처음 한국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로 유명한 나라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K-POP나 드라마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아시아 문화에 대해 거의 무지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차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죠. 다만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들어설 대형 복합 상업시설의 구조 설계를 담당하는 일이었거든요.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설계와 엔지니어링 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특히 친환경 건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죠. 코펜하겐의 자전거 도로 시스템이나 친환경 건축물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배경에서 자란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급속한 도시 발전과 건축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2-3년 정도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말이죠. 스위스에서 2년, 싱가포르에서 3년, 두바이에서 1년 반.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하는 것이 제 삶의 패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저는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점진적이어서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마치 봄이 오는 것처럼 어느새 제 안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덴마크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습한 느낌이었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빠른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덴마크 공항은 상대적으로 작고 여유로운 분위기인데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돌아가더군요. 모든 안내 표지판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직원들의 움직임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역시 IT 강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첫날 밤 호텔에서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와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죠.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새벽 2시인데도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첫 현장 방문 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솟아오르는 최첨단 오피스 빌딩들. 덴마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널 때의 경험이 잊히지 않습니다. 성수대교를 지나면서 본 한강의 모습과 강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 전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덴마크에도 강과 운하가 많지만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도시와 강이 어우러진 풍경은 처음 봤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한국 동료들의 첫인상도 강렬했습니다. 현장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해준 김현장 소장님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덴마크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악수나 가벼운 목례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렇게 정중한 인사를 받아본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분이 외국인인 저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것이 당황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그 소장님을 따라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뭔가 따뜻하고 정중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의식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자주 고개를 숙여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의 배려, 문화도 놀라웠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까지 끈기 있게 설명해 주시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해 주셨죠. 덴마크에서는 점심시간에 각자 자리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거나 혼자 카페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더군요. 라스무스 씨, 밥 먹으러 가요.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비 오는 날의 현장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는데 모든 작업자들이 서로를 챙기며 젖지 않게 도와주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우산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쓰고 비닐을 덮어주고 개인주의가 강한 덴마크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각자 자신의 일을 챙기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배려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저도 우산을 항상 챙기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산 없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우산을 기울여서 함께 쓰게 되더라고요. 첫 주말에 혼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명동에 갔는데 그 인파와 활기에 압도당했거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중심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점들이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더군요. 그때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께서 제가 외국인인 것을 보시고 영어로 "와, You lost?"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영어가 그리 유창하지 않으셨는데도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생활 몇 달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동료들이 명함이나 서류를 줄 때 꼭 두 손으로 건네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 손으로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심지어 중요한 계약서나 문서라도 한 손으로 쓱 건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명함 하나를 줄 때도 반드시 두 손으로 정중하게 건네더군요.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두 손으로 건네고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더군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작은 제스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네고 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죠. 이 변화를 확실하게 느낀 것은 6개월 뒤 덴마크로 잠시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코펜하겐의 한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사는데 평소 습관대로 두 손으로 카드를 건넸더니 점원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왜 그렇게 정중하게 주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라고 웃으며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의였는데 고향에서는 오히려 특별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또 했는데 덴마크에 있는 제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차를 따라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컵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받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습관을 고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작은 배려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덴마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도 좋지만 한국의 이런 섬세한 배려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이 많은 분을 먼저 보내드리거나 문을 잡아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덴마크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연장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더군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었죠. 심지어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이런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역시 덴마크 사람들은 매너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들은 모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덴마크의 예의와는 또 다른 한국만의 섬세한 배려, 문화를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변한 것은 인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악수만 하던 저였는데 어느새 상황에 따라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게 되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을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경계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저를 완전한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을 이해하는 외국인으로 봐주기 시작했죠.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점심으로 주로 스메레브레 덴마크식 오픈 샌드위치나 간단한 샐러드를 먹곤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덴마크의 전통적인 식사는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 점심에는 차가운 샌드위치, 저녁에만 따뜻한 요리를 먹는 패턴이에요. 그것도 감자 삶은 것과 고기, 간단한 채소 정도가 전부죠. 우리는 음식보다는 기능성을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첫 점심 때 동료들이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밥이 안 넘어간다니? 그냥 씹어서 삼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치찌개와 함께 첫 한국식 점심을 먹어보고 나서 그 말을 이해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고 밥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혀 다른 맛의 경험을 주더군요. 차가운 샌드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어요. 몇 달 지나니 저도 점심에 국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미역국이든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있어야 비로소 식사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심지어 간단히 컵라면을 먹을 때도 국물까지 다 마셔야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김치는 정말 혁신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매운맛과 신맛, 그리고 강한 마늘 냄새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김치 없는 밥상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김치 한 입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 느낌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중독되었어요. 처음에는 배추김치만 먹었는데 점점 다양한 김치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깍두기,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각각의 김치가 주는 다른 맛과 식감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덴마크에서는 피클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발효 음식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주말에 혼자 식사할 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리얼이나 토스트로 간단히 해결했을 텐데 이제는 밥을 지어서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김과 김치를 곁들여 먹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밥심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한상 차림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메인 요리 하나가 전부인 서양식과 달리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것이 영양적으로도 풍성하고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한 끼 식사에 이렇게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회식 문화도 흥미로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업무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함께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며 더 가까워지는 문화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왜 일 끝나고도 함께 있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런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술자리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더군요. 업무에서는 보지 못했던 동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팀워크 형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 음식의 매력 중 하나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이나 삼계탕, 겨울에는 따뜻한 찌개류. 계절의 변화를 음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특별했어요. 덴마크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비슷한 음식을 먹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계절감을 만끽할 수 있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어요. 덴마크에서도 한국 마트를 찾아가 김치를 사고 밥을 지어 먹게 되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된장으로 간단한 한국 음식을 해 먹기도 했어요. 가족들은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에 있는 한국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죠. 코펜하겐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한국의 사회적 예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술자리 문화였습니다. 처음 회식 자리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팀장님 앞에서 술을 마실 때 동료가 고개를 돌려서 마셔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고개를 돌려서 마셔야 하는지 말이죠. 덴마크에서는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똑같이 술을 마시거든요. 심지어 부모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나니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죠.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런 예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연장자 앞에서 고개를 돌려 마시는 것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또한 술잔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고 따를 때도 두 손으로 따르는 것이 기본 예의더군요. 며칠 뒤 다른 회식 자리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더군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다며 웃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술자리 예절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되었어요. 잔이 비면 서로 채워주는 문화, 자신의 잔에는 스스로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건배할 때 연장자보다 잔을 낮게 하는 것까지. 정말 세밀하고 복잡한 예절들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예절들이 주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었거든요.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상당히 평등한 문화라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형님, 누님으로 부르며 존중하는 문화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1-2살 차이로도 높임말을 써야 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덴마크에서는 10살, 20살 차이가 나도 이름을 부르며 대등하게 대화하거든요. CEO와 인턴이 서로 퍼스트네임으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자란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화가 주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저를 동생처럼 챙겨주시고 저도 자연스럽게 연장자를 존중하게 되었죠. 특히 회사에서 선배님들이 업무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계산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분이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더군요. 덴마크에서는 각자 자신이 먹은 만큼 내는 더치 문화가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챙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이 내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후배를 아끼고 챙기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은 덴마크로 휴가를 갔을 때였어요. 대학 동기들과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나이를 확인하고 말을 놓을지 존댓말을 할지 고민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친구들은 라스무스, 왜 갑자기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냐?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격식을 차렸냐며 웃었지만 저에게는 이미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5년간 체득된 나이 서열 의식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저도 어느새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덴마크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연장자가 계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왜 지갑을 안 꺼내냐고 물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미팅 문화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회의실에 들어갈 때도 순서가 있고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더군요. 상석에는 가장 연장자나 직급이 높은 분이 앉고 나머지는 서열에 따라 앉는 것이 예의였어요. 덴마크에서는 아무나 아무 자리에나 앉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질서가 회의를 더 원활하게 진행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된 것은 길에서의 예의였어요. 덴마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서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차가 멈춰서서 기다려주면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몇 번 경험해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운전자도 보행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도시 전체가 더 인간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제가 우산 없이 뛰어가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우산을 기울여 저를 가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에 정말 놀랐거든요. 그 이후로 저도 비 오는 날이면 다른 사람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쓰자고 말을 걸게 되고 지하철 입구에서 우산을 털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어요. 우산 문화 자체도 흥미로웠어요. 덴마크에서는 비가 와도 그냥 비 맞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심지어 여름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도 우산을 쓰더군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여름은 덴마크와 달리 매우 습하고 자외선이 강해서 우산이 필수품이었던 거죠. 저도 어느새 가방에 항상 접이우산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어요. 카페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주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한국에서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겨울에 왜 차가운 커피를 마시지? 라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번 마셔보니 그 시원하고 깔끔한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더운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 시원한 음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납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따뜻한 실내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호하게 되었어요. 덴마크로 돌아가서도 이 습관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예의도 배웠어요. 노약자석은 절대 앉지 않고 임산부나 어르신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물론 이런 배려는 있지만 한국만큼 자연스럽고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예의더군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끼리도 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휴대폰 사용 예절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통화를 자제하는 문화가 있더군요. 덴마크에서는 대중교통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다른 승객들을 배려해서 통화를 피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짧게 하는 것이 예의였어요. 엘리베이터 예절도 배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뒤쪽 사람이 버튼을 눌러주고 내릴 때는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 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내리기 쉽게 배려하는 문화가 있더군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몇 층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의였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죠. 2024년 여름, 프로젝트가 끝나며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5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며 짐을 싸는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로 시작된 한국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김포공항을 떠나는 날,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그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고개를 깊이 숙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신 분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슬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문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덴마크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제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가족들은 언제부터 신발을 벗고 다녔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한국에서 뭘 배워온 거냐? 집 안에서도 신발을 벗고 다니네라고 하시더군요. 덴마크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이제 맨발이나 슬리퍼가 훨씬 편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온돌 문화와 바닥 생활에 익숙해진 탓이었죠.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TV를 보고 심지어 잠시 눕기도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니 신발을 신고 집 안을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러운 것 같이 느껴졌어요. 사무실에서의 변화도 컸습니다.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로 향하는 저를 보고 동료들이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라스무스, 왜 갑자기 이를 그렇게 자주 닦느냐고 물을 정도였죠. 한국에서는 식후 양치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덴마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화장실에 양치용품을 비치해두고 점심 후에 양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거든요. 동료 중 한 명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라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네, 식후 양치는 기본 예의예요 라고 대답하니 정말 깔끔한 문화네라며 감탄하더라고요. 몇몇 동료들은 저를 따라 식후 양치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가장 웃긴 일은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감탄사였어요. 짜증이 날 때나 당황할 때 아이씨, 아이고 같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군요. 덴마크어로 화를 내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키우는 강아지 맥스에게도 가자, 밥 먹자, 앉아라고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맥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나중에는 한국어 명령어에도 반응하더군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술을 따라주면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잔을 받고 나이가 많은 친구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돌려 마시고 있더군요. 친구들은 라스무스, 한국에서 뭘 배워온 거냐? 갑자기 왜 그렇게 예의 바르게 변했냐며 웃었지만 저에게는 이미 자연스러운 매너가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무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우산을 챙기는 습관, 카페에 가면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습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습관까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덴마크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습을 본 카페 직원은 추운데 왜 차가운 커피를 마시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습관이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직원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독특하네요 라며 웃더라고요. 지금 덴마크에서 일상을 보내며 문득문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5년이 단순한 해외 근무 경험을 넘어서 제 인생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 시원한 맛과 함께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 동료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점심시간들이 생각나요.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그리워집니다. 어제도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에게 카드를 두 손으로 건네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신기한 광경이지만 저에게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의예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가끔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면 여전히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라스무스 씨는 아직도 한국 사람이네라며 웃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반은 덴마크 사람이고 반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덴마크로 돌아온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계절이 그립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장마가,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이 그리워요. 한국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먹으며 자연의 변화를 만끽했는데 덴마크에서는 그런 계절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매너나 습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그리고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가족처럼 챙겨주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따뜻한 마음들. 덴마크의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지금도 매일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진짜 한국을 알고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말이죠. 한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문화와 습관들이 밖에서 보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저는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들이 한국을 정말 특별한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덴마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술이나 경험이 아닌 바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스무스의 진솔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문화가 한 외국인의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해외에서 생활하며 현지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의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문화 교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